과밀 문제를 안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한 시민이 정하영 김포시장을 지목하며 골드라인에 직접 타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요구에 응했는데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문화단지부터 대장신도시까지 올해도 부천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역 내 과제 해결에 나설 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계양구가 서부 간선수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수질 오염의 악취 민원이 발생해왔는데요. 서부 간선수로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졸업식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 성수기를 놓친 지역 화훼 농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화훼 농가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출퇴근길 지옥철은 개통 이후 김포 골드라인 열차를 줄곧 따라다닌 민원인데요. 김포시가 열차 증편 계획을 내놨지만 시민들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시민이 직접 타보라며 시장을 지목하자 정하영 김포시장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세진 기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안전과 과밀 문제는 김포 골드라인의 단골 민원입니다. 출퇴근길 혼잡한 역사와 열차에서 불편을 겪고 있던 시민들의 제보는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시민이 인터넷 게시판에 김포시장을 저격한 글을 남겨 화제가 됐습니다. 출퇴근길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을 김포시장이 직접 타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정하영 김포시장이 답변을 내놓습니다. SNS를 통해 2월 1일 출근길 도시철도에 직접 탑승하고 시민들과 동행하겠다고 예고한 건데요. 혼잡한 도시철도 내부 상황을 알리고 개선해달라는 시민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포 골드라인의 과밀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요. 김포시 차원에서 나름의 계획들도 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김포시가 조사한 골드라인 혼잡률을 보면 150%를 넘습니다. 개통 이후부터 과밀 문제가 불거지자 김포시는 열차 편성을 늘리고 배차 간격을 줄여 혼잡도 문제가 풀리지가 않자 올해부터는 열차 5대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열차가 실제 운행에 투입되는 건 2024년에나 무엇보다 시민들이 직접적인 문제로 꼽는 2량짜리 열차에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역사를 증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결국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건 분명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2량짜리 열차는 손도 못 대고 2024년쯤에나 추가 열차 투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자, 정하영 김포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이번 동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SNS 예고글을 보면 짐작은 가능합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그래서 GTX와 서울 지하철 5호선 유치를 최상의 대안으로 꼽았는데요. 실제로 김포시는 이른바 GTX D노선과 지하철 5호선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동행 역시 광역철도 유치에 키를 쥐고 있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이번 동행이 단순한 이벤트로 남지 않으려면 김포시 차원의 고민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어떤 대안과 방향으로 시민들과 소통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에서 시작해 계양구를 관통하는 서부 간선수로는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업용 수로 특성상 농번기 이외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다 보니 수질이 오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내년 말이면 달라진 서부 간선수로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와 부평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20년대에 조성된 서부 간선수로. 하지만 지난 2001년 부평 삼산택지 조성으로 불포천과 단절된 데다 주변 하천에서 하수가 흘러들다 보니 수질 오염과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패돼 있는 모습이 이렇게
항상 있고요. 썩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항상 보였어요. 좀 미관상 안 좋았습니다. 흉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양구는 지난해부터 서부간선수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대상은 계양 용종교부터 경인고속도로에 이르는 2.3km 구간. 국비 9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만 모두 59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3월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지난달부터는 수로 바닥에 쌓인 오염된 흙을 제거하는 하상 준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 간선수로에는 소규모 공연장과 주민 휴식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계양구는 농번기 외에도 수로에 물이 흐르면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 관로를 설치하는 등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 금년 10월부터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에게 이제 볼거리라든지 체험거리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친수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으로 몸살을 앓던 서부 간선수로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영상문화산단부터 뉴딜, 대장신도시 교통 문제, 각종 개발 사업까지 올해도 부천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부천시를 견제하면서 또 호흡을 맞춰 지역 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의회의 역할이겠죠. 신년을 맞아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부천시의 의장 강병일입니다. 지난해 힘든 상황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새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장벽으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일조차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디 마음만은 풍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소멸성 지역 앞에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여기에서도 소외되는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없는지 집행부와 함께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핀셋 지원 방안도 함께 챙겨보려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부천페이 발행, 관내 기업 생산품과 서비스 우선 구매 제도를 강도 높게 추진해서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 개발 및 대장 신도시 건설, 그리고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 개발, 역곡 공공주택 사업 등 현안 과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안이 제248회 정례회를 통과하면서 8대 의회가 첫 관문을 열었습니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서 나가겠습니다. 시가 추진할 주요 정책 사업들이 시민의 참여와 이해 속에 정책 결정의 중심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또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부천시의회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서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견제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의원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단체의 활성화, 전문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서 내실 있게 역량을 쌓아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법 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꽃소비가 크게 줄어 화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중 최고 성수기라는 졸업 시즌을 맞았지만 비대면 졸업식으로 꽃다발 수요가 사라지면서 화훼 농가는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의 한 화훼 농가. 경매 시장에 나갈 장미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작업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코로나19로 꽃 수요가 줄면서 출하 물량이 급감한 겁니다. 소비가 줄자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10송이에 10,000원은 좋게 받았지만 지금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한 달 1,000만 원이 넘는 난방비와 인건비까지 더하면 꽃을 팔아도 손에 쥐는 건 없습니다. 꽃값은 싸고 고정으로 들어가는 뭐 난방비니 인건비니 뭐 약값이니 비료값이니 그걸 따지고 그러면 내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니 이거 해먹겠냐고. 그나마 졸업 시즌을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졸업식을 거행하면서 꽃다발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곳 하우스에서 오늘 출하되는 장미는 모두 2,000송이 정도입니다. 경매 시장에서 유찰될 경우 팔리지 않는 장미는 대부분 폐기될 예정입니다. 어떻게든 팔아보려 최상품만 선별해 경매 시장에 내놓지만 유찰 소식을 들을 때면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꽃이지만 폐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저 코로나가 야속할 따름입니다.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내보내는데 안 팔리고 유찰이나 이렇게 되면은 너무 속상하죠. 어린 자식 키워서 보내듯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보내는데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서 경기가 좋아졌으면은 좋겠어요. 꽃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가 사라진 이후 졸업식과 입학식마저 취소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제 졸업 시즌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 학교 같은 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당 같은 데다가 이제 철쭉 화분이나 나나분 같은 걸 많이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일절 없고 그리고 겨울이고 춥고 방송에서 5인 이상 금지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손님들도 없어서 작년 매출의 한 반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화훼 농가들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화훼 농가.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태블릿 PC로 어린이집 등원을 확인하고 스마트 밴드를 통해 건강 상태나 학대 여부를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기도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기술을 이용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들을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셔틀버스와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된 태블릿 PC와 리더기가 아이들 얼굴을 인식합니다. 자동으로 출결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이가 차에 타지 않거나 등원하지 않으면 바로 학부모에게 앱을 통해 알림이 갑니다. 아이들의 손목에 채운 스마트 밴드를 통해선 활동량이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보육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 알림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개인별 데이터를 연결하면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를 신청 시기에 맞춰 알려줍니다. 일상에서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퓨처쇼 2021은 올 하반기에 열릴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증강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과 연구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연구사업 지원을 앞으로는 연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래 기술을 활용한 사람 중심의 정책을 늘 새롭게 고민하고 한 발 앞서 시행하여 도민이 미래를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선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 실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부천 원미도서관 내 원미청정구역이 청년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됩니다.
부천시는 지난 28일 올해 원미 청정구역에서 취업 창업 교육을 비롯해 동아리 지원 등의 청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수요에 맞춰 청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스튜디오 공간 무상 대관 등 관련 문화생활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